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인입니다.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부천시가 개발한 주차 로봇 시스템이 지난 19일 국토부 실증 특례를 통과했는데요. 동시에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 로봇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안전기준과 운영 방식 등을 보완해 나간다는 게 관건입니다.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 운반 시스템에 올려진 승용차가 스스로 주차구역을 찾아갑니다. 부천시가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지난해부터 개발 중인 지능형 주차 시스템, 일명 나르카입니다.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대면 로봇이 알아서 주차부터 출차까지 대신해주는 무인 형태. 최근 국토부 실증 특례를 통과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차 로봇 시범 서비스가 이제 상용화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요.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주차 로봇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만든다든지 제도적인 지원책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주차 로봇은 앞으로 2년 동안 부천 중동과 인천 부평 일대 주차장에서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차 로봇 서비스가 시작되면 공간을 대폭 활용할 수 있어 지금보다 30% 이상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 소음이나 차량 매연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주차 로봇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고도화 작업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사업화가 가능한 단계로 이르렀다는 걸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제 확인해 준 거고요. 앞으로도 고도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지역에서 로봇이 대신 주차하는 시대가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시범 사업화 단계에서 안정적 운영 시스템을 정착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통했지만 출퇴근 시간 열차 안이 혼잡하다는 민원은 개통 이후 줄곧 김포 도시철도를 따라다니는데요. 김포시는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열차를 추가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하루 평균 6만 명 탑승. 출퇴근길 시민들이 몰리면서 김포 도시철도의 혼잡률은 150%를 넘었습니다. 일량 열차로 부족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3량이나 4량 열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지만 김포시는 정해진 승강장 규모 탓에 현실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배차 간격을 최소화시키면서 수송 수요를 올리고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 시기가 아마도 빠르면 2023년 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대신 김포시는 증편을 선택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운행할 수 있는 열차 대수를 늘리기로 한 겁니다. 내년부터 2량짜리 열차 5대를 새로 만드는데 2024년쯤 실제 운행에 투입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3분대를 유지하고 있는 배차 간격은 2분대까지 줄어듭니다. 올해 3월부터 저희가 김포 골드라인 단기 및 중장기 수송수요 예측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송수요 예측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5편성 열량이죠. 이 열량을 추가적으로 제작하기로 결정을 한다 해가지고요. 내년 초부터 그 차량 제작에 들어가가지고 김포시는 차량 추가 투입 전까지는 시간별 배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교통 수요를 채우기 위해 GTX D 노선이나 서울 지하철 5호선 유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무임승차로 발생한 비용은 모두 손실금으로 남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2호선도 예외는 아닌데요. 인천 지하철의 경우 매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모두 시비로 충당하다 보니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인천시의회가 정부에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금 보전을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이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시의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인천 지하철 1, 2호선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금을 국가가 전액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정부의 법정 도시철도 운임 면제 제도를 통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1억 1,581만 명. 이 중 약 19%가 무임승차 이용객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 5명 중 1명은 노인과 장애인 등 무임승차 대상인 겁니다.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금만 약 296억 원. 인천시는 매년 수백억 원의 무임승차 비용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임승차 인원의 대부분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손실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범 의원은 교통복지 차원에서라도 국가가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시민들한테 걷어서 징수해서 인천 지하철 공사에 다시 지원해 주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고 해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된다. 교통복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인천시의회는 이번에 가결된 내용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 도심인 중동 일대에서는 최근 아파트 등을 짓는 신축 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년의 공사 기간이 걸리다 보니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와 민원도 잇따르고 있지만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여 세대가 사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앞에 새 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쉴 새 없이 대형 덤프트럭이 공사장으로 드나드는 사이 작업자들이 연신 물을 뿌려봅니다. 공사로 인한 먼지를 줄여보기 위해서지만 역부족입니다. 소음과 비산먼지 때문에 이 공사장을 상대로 접수된 민원은 모두 200여 건. 한때 일대 주민들이 시공사 관계자들의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에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 여기 엄청나게 그치. 소음도 막 아파트도 울리고 막 그랬었지. 여기 뭐 여기 저기 폭파시키고 막 그랬잖아 지하실. 그럼 울리지 그리고. 지난해 4월 첫 삽을 뜬 인근 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공사장 인근이 대부분 주택가나 사람들이 오가는 좁은 통로이다 보니 긴 공사 기간 내내 불편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자들은 공사 절차에 따르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해놨었거든. 이 외부 판넬 이거 설치할 때 이제 문제만 다 듣고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작업하면서 된 건데. 실제 부천 도심인 중동 일대에서 지난 1년여 동안 건축공사장과 관련돼 접수된 민원은 모두 440여 건. 이 가운데 4%인 17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경고나 과태료에 그치고 지자체가 현장 단속 활동에 나선다 해도 그때뿐입니다. 공동주택이 바로 인접해 있는 부분에 있는 신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집단 민원 형식으로다가 이제 주민들이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되죠.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사업체에서도 공기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현장에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는 일시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해소가 되죠. 부천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신축 건물 공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가 모두 끝나기 전에는 주민 민원을 해결할 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김포페이 발행액이 벌써 1,3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발행 1년 6개월 만에 이용자는 17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발행을 시작한 김포페이. 1년 만에 발행액은 1,3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10% 할인 혜택이 있었던 올해는 성장률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가맹점과 가입자, 이용 금액 모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 매출 10억 아래의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소상공인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습니다. 아마 그 재난지원금 처음에 지원이 됐을 때 그때 급격히 아마 매출에 영향이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지역 앞에는 카드 수수료나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도 뭐 카드보다는 지역 화폐를 더 선호를 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김포페이가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김포시가 추산한 김포페이의 생산 유발 효과는 1,2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음식점, 숙박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가 가장 많은 파급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업체들의 고용이나 취업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이용액이 줄어든 신용카드와 달리 김포페이는 이용액이 크게 늘면서 소비 진작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포시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 발행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소비계층 전 업종에서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액 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유지 방안으로서는 전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이용자들의 배달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그 경기도 공공 배달 앱을 김포시에 런칭하여 김포페이와 연계시켜 나갈 지역민을 위한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역화폐. 지역 경제를 위한 구원투수 역할도 입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광역의회인 인천시의회는 분야별로 상임위원회가 나뉘어 있어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한데요. 하지만 기초의회인 계양구 의회의 경우 상임위가 둘뿐이고 의원 수도 적다 보니 의원들이 전문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계양구 의회가 의원 연구단체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의원들이 지역 관련 주제를 정해서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무엇보다 의원 연구단체가 앞으로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계양구의회가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조양 의원은 그간 기초의회의 한계로 전문적인 내용을 연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이제 그 분야에 따라서 대학 교수가 됐든 또 사회단체가 됐든 전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의원들하고 연구를 하고 정말 우리 계양구를 좀 더 발전시키고 또 우리 의원들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조례안에 따르면 계양구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인원으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각 의원 연구단체는 연 400만 원 내에서 공청회와 세미나, 간담회 등에 사용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의원 연구단체 활동이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의원 연구단체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거나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해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과제들이나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게끔 그런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 연구 발표회 같은 것도 주민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의원 연구단체는 매년 3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활동이 끝난 뒤에는 10일 이내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양구의회는 관련 예산을 편성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앞으로 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방범용 CCTV의 기능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바로 부천 지역의 이야기인데요. 모든 방범용 CCTV에 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는 기술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 도심의 한 아파트 단지, 방범용 CCTV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내 도로나 사람의 이동이 많은 번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골목길에도 CCTV가 곳곳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일상 속에서 여전히 불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밤에 가로등 없는 데는 캄캄한 데는 무서워요. 누가 틱 튀어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도 어쩔 때는 무서울 때가 있다니까. 캄캄할 때. 이런 상황 속 내년부터는 지역 치안에 대해 좀 더 촘촘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부천 원도심의 한 주택가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범죄나 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해도 사실상 즉각 대처하는 게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기능이 향상된 이 CCTV가 이상 상황을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말까지 부천에 설치된 모든 방범용 CCTV 7,700여 대에 지능형 관제 시스템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화해 분류하는 이른바 딥러닝 기술을 도입해 얼굴 인식률 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 등과의 협업으로 범죄 관련 용의자도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폭력 및 배회자 등 범죄 징후로 예상되는 움직임을 실시간 탐지한 후 선별 표출하여 관제 효율과 초동 대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CCTV 영상 정보를 112, 119 상황실에도 공유하여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이미 일부 CCTV의 지능형 기술을 시범 운영해 3년 전보다 범죄 검거율을 70% 가까이 끌어올린 상황. 전면 도입이 현실화됐을 때 앞으로 지역 범죄 피해 등이 실제로 얼마나 낮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지난 9월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불로 한 형제가 크게 다쳤습니다. 특히 아이들끼리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시민들이 가슴 아파했는데요. 형제 중 동생이 지난 21일 숨을 거뒀습니다. 형제는 서울의 한 화상 전문 병원에 입원 중인데요. 동생은 호흡곤란 등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등 지역 시민사회는 사망 소식을 안타까워하며 애도했습니다. 부천시가 올해 일자리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부천의 15살에서 64살 기준 고용률은 지난 2018년과 비교해 1%포인트 증가한 66.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치였던 65.6%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치로 부천은 특화 산업인 제조업에 중점을 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 청장년층의 고용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취업자 수는 지난 2018년 대비 4,300여 명 늘어난 44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평구의회가 지난 21일 제24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계지구 관련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을 진행했는데요. 부평구의회는 지연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 예산 마련에 협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부평구의 보고도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홍순옥 부평구의회 의장은 집행부는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중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양구가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 내에 있는 효성초등학교와 경인교대 부설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해 4가지 색깔의 캐릭터를 표정으로 표시하는데요. 신호등 색에 따라 파란색이면 미세먼지 좋음, 초록색은 보통, 노란색은 나쁨, 빨간색은 매우 나쁨을 의미합니다. 계양구는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김포FC가 임원진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꾸렸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20일 재단법인 김포FC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와 창립 이사회를 개최하고 법인 정관을 비롯한 규정과 내년도 사업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김포FC는 최근 임원 공개 모집을 통해 초대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를 선임했으며 다음 달부터 직원 공개 채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